그런 부분에서 난이도가 조금 낮다면 다른 데에서 난이도를 끌어올렸어요. 골 때리는 시험이기는 해요. 빡세죠?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랜만에 토익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토익의 기초라는 이름으로 일단 토익이란 시험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시면 좋겠는 거 하나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토익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 철자 좀 익숙하신가요? 토익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좀 스펠링이 이상하죠? 이런 이상한 스펠링에서도 조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얘가 줄임말입니다.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시험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국제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게 과연 뭔지 궁금하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별거 없고 그냥 비즈니스와 생활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들으면 엄청 다들 쉬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쉬운 시험은 맞아요. 왜냐하면 단어나 문법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가 조금 낮다면 다른 데서 난이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어디서 끌어올렸냐? 얘네들이 타임 어택을 합니다. 바로 시간을 조금만 줘놓고 문제를 엄청 많이 풀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피가 마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토익은 소위 말해서 조금 골 때리는 시험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영어 시험인데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 유형과 문제 풀이 자체에 대한 능숙도가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 능숙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토익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7파트 이렇게 나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파트 1에서 4까지는 우리가 흔히 LC라고 하는 듣기 영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파트 5에서 7까지는 우리가 흔히 RC라고 하는 읽기 영역입니다. 이제 여기가 45분, 여기가 75분 해서 각각 100문제씩.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합쳐서 120분, 2시간 동안 합쳐서 200문제를 푸시게 되는 겁니다. 빡세죠?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토익이란 시험이 정확하게 어떤 시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이 예제들과 함께 보면서 각 파트별의 특징과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파트 1 같은 경우에 이제 LC의 파트 1은 이 사진을 제대로 묘사하는 답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선택지는 4개가 들려질 거고요. 한번 직접 풀어보시죠. 들려드릴게요. A. A shadow is cast on the sidewalk. B. Some vehicles are running down the road. C. A building is located behind a tree. D. A man is holding his bicycle helmet.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A. A shadow is cast on the sidewalk. B. Some vehicles are running down the road. C. A building is located behind a tree. D. A man is holding his bicycle helmet. 네,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C였죠. A building is located behind a tree. 일단 얘는 특별히 뭐 유형이라고 할 게 없어요. 난이도가 가장 낮은 파트이면서 문제수도 6문제로 제일 작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엄청 없는 파트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한 문제로도 틀린다는 것은 고득점이 어렵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속에 나머지 오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파트 1에서 숨어있는 보편적인 함정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A, a shadow is cast on the sidewalk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여기 보면 shadow is cast까지는 맞아요. shadow가 비춰지고 있죠. 근데 어디에 비춰지고 있죠? on the road 아니면 on the street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sidewalk는 저 왼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A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on the sidewalk를 못 들었으면은 정답이라고 고려할 수 있었던 선택지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못 들었을 때 혹할 수 있는 거를 던져주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B. Some vehicles are running down the road. 자, 이거는 왜 나왔을까요? The road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the road 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vehicle이라는 말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참고로 차량이란 뜻인데 그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선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 대충 아는 단어 던져주는 유형. 그러면 이제 덥석 무는 거죠. 몇몇은. 세 번째는 정답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D 볼게요. A man is holding his bicycle helmet. 자, a man is holding 하면 holding 하는 사람 찾아봐야죠. 여기 셋 중에 여기 계신 분이네요. 자, 홀딩을 하고 있어요. 뭘 잡고는 있어요. 뭘 들고는 있는데요. 잘 보면 바이스클 헬멧이 아니라 풋볼, 축구공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잘못 보이는 거를 노리고 만든 세 번째 유형입니다. 대충 파트 1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답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유형이에요. 뭐에 대한 알맞은 대답? 이 먼저 문장을 하나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3개가 뒤이어서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 3개의 선택지 중에 이 첫 번째, 제일 처음 말했던 문장에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것도 직접 풀어보실게요.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A. At the human resources. B. The copy machine is being repaired. C. A few days later at least.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A. At the human resources. B. The copy machine is being repaired. C. A few days later at least. 자, 한번 스크립트로 직접 볼게요. 일단 질문이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였죠. 언제 나는 이 문서 복사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을 때 이제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A. At the human resources. B. The copy machine is being repaired. C. A few days later at least. 자,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이 뜯어보면서 이 파트 2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평서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문장의 형태고요. 마침표로 찍혀 있는 그런 문장의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처럼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육하 원칙으로 시작하는 질문들.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Where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How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이게 의문사 의문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yes or no로 답할 수 있는 일반 의문문. 뭐 Do I need a copy of this document? Can I have a copy of this document? May I have a copy of this document? 이런 것들. Should I have a copy of this document?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반 의문문이죠.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이런 질문들이 먼저 던져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오답들을 분석해 보면서 이 파트 2에서 어떤 식으로 함정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A. At the human resources. 인사부에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장소를 얘기하는 걸까? 이게 쉽죠. 이제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에서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를 Where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라고 들었다면 그러면 A는 정말 매력적인 답안이죠. 즉 A 답안에서 드러나는 이 파트 2에서의 함정 스타일은 첫 번째 이 의문사를 잘못 들은 사람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when을 where라고 듣거나 오히려 반대로 where를 when으로 듣거나 그런 경우를 노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트 1에서 road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단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몇 단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시험을 치긴 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선지가 B입니다. 여기 보이죠?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그리고 the copy machine is being repaired. 문맥적으로 뭔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copy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겹쳐 들려라. 겹쳐 들려서 골라라 하고 내놓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C는 정답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A. At the human resources. B. The copy machine is being repaired. C. A few days later at least.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딱히 그런 스타일이 드러나진 않는데요. 근데 가끔씩 동문서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정답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식이냐? 예시를 하나 생각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도 물을 수 있잖아요. 나 언제가 아니라 나 어디서 이 copy of this document, 이 문서의 복사본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A, B, C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 답이 바로 뭐냐? 저 신입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둘러서 나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는 답변들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아예 쉽지는 않은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파트 3가 되면 우와 뭐가 막 나타났다, 그쵸? 우와 막 뭐가 많아요, 글자. 근데 막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파트 3 같은 경우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30초 정도 되는 대화를 들려주고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 순서에 맞게 문제도 되어 있어서 풀기 꽤 쉬운 파트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파트 2와 다르게 파트 3는 문제를 미리 볼 수 있거든요. 문제가 미리 적혀 있으니까 한번 미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will the woman do next week? 그러면은 일단 이거까지는 다 읽지 못하더라도 대화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겠어요? 여자가 다음 주에 뭘 한다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다음에는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to do? 뭔가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을 하겠네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What does the woman suggest? 여자가 뭔가를 제안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이 대화를 듣진 않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자가 다음 주에 뭔가를 하고 그래서 남자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자가 뭔가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합니다. Hi Lisa, are you attending the conference next week in Chicago? I heard it's going to be quite informative. I wish I could, but I have a presentation to prepare for the board meeting. It's scheduled for the same week. That's unfortunate. I was hoping we could discuss our project proposal with some of the industry experts there. I know, but I'll be tied up here. Could you possibly gather some insights and feedback from the experts on our behalf? Absolutely. I'll make sure to take detailed notes. I can brief you once I'm back. Thanks,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Let's catch up over lunch next Friday to go over everything. 네, 잘 풀어보셨을까요? 자, 한번 그럼 이제 스크립트를 보면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Hi Lisa, are you attending the conference next week in Chicago? I heard it's going to be quite informative. I wish I could, but I have a presentation to prepare for the board meeting. It's scheduled for the same week. That's unfortunate. I was hoping we could discuss our project proposal with some of the industry experts there. I know, but I'll be tied up here. Could you possibly gather some insights and feedback from the experts on our behalf? Absolutely. I'll make sure to take detailed notes. I can brief you once I'm back. Thanks,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Let's catch up over lunch next Friday to go over everything.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자가 다음 주에 뭘 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려면 일단 man이 얘기하는 제일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잘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 리사야. 니 다음 주 컨퍼런스 시카고에서 하는 거 그 참석하나? 그거 억수로 막 유익할 것 같다고 들었는데. I wish I could. 나 할 수 있으면 그랬겠지만 but I have a presentation to prepare for the board meeting. 나 이사회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발표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거랑 똑같은 주에 있다. 똑같은 주에 있다는 건 뭐예요? 다음 주에 있는 컨퍼런스와 똑같은 주에 있다는 거는 다음 주에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다음 주, 여자가 다음 주에 하는 건 뭔가요? 그럼 preparing a board meeting presentation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B가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to do? 뭔가를 부탁하겠네요.
얘 그럼 지금 못 가겠네요. 그럼 못 가서 뭔가를 부탁하겠네요. 그쵸? 자, 계속 쭉 읽어볼게요. That's unfortunate. I was hoping we could discuss our project proposal with some of the industry experts there. 막 억수로 안 됐네. 우리 쪽 전문가들하고 막 이 프로젝트 프로포절 이거 막 논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I know. 그러니까 말이야. But I'll be tied up here. 나 여기 묶여 있을 것 같아. Could you possibly gather some insights and feedback? 여기 나왔네요. Could you 정중하게 묻고 있네요. Could you possibly gather some insights and feedback? insights와 feedback을 expert들로부터 좀 모아와 줄 수 있겠어? 라고 부탁하는 거죠. 여기 적혀 있네요. B. gather insights and feedback. 그래서 B가 정답이고요. 쭉 계속 읽어 가볼게요. Absolutely, I'll make sure to take detailed notes. I can brief you once I'm back. 당연하지. 내 이 억수로 디테일하게 적어 올게. 그리고 내 돌아오면 니한테 삐삐 칠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Thanks, that will be really helpful. Let's catch up over lunch next Friday to go over everything.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컨퍼런스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 놓친 거를 다시 따라잡는 거죠. 따라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 런치에 보자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 런치에 보자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C가 정답이 되겠네요. Discuss the conference insights. 이제 답변 부분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BBC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파트 3는 나옵니다. 얘네들은 막 함정이라고 할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직하게 풀면 되는 파트. 자, 그럼 이제 파트 4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4도 형태는 파트 3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뭐냐? 이 지문이 원래는 2, 3인의 대화였는데 이제 1인 담화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혼잣말 하는 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잣말이 막 주저리 이렇게 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radio advertisement 이런 거, 그러니까 라디오 광고, 그 다음에 뭐 음성 메시지, 그리고 누군가를 소개하는 멘트, 아니면 수상 소감, 이런 것들이 1인 담화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문제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presentation?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봐요. 이것밖에 몰라요. 근데 이 질문에서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할 건데 프레젠테이션을 몇 분 동안 얘기할 거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해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ow can attendees submit their questions? 뭔가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질문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겠다.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서 파트 4 지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Good afternoon, everyone. Thank you for attending our annual technology conference. My name is Linda Lee, and I am the lead software engineer at Luis Tech Innovations. Today, I will be presenting our latest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they can be applied to improve healthcare services. The presentation will last approximately 45 minutes, followed by a 15-minute Q&A session. Please feel free to submit your questions through the conference app at any time during the presentation. We believe that these new technologies will significantly enhance patient care and streamline hospital operations. Let's dive into the exciting world of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번 지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Thank you for attending our annual technology conference. My name is Linda Lee, and I am the lead software engineer at Luis Tech Innovations. Today, I will be presenting our latest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they can be applied to improve healthcare services. The presentation will last approximately 45 minutes, followed by a 15-minute Q&A session. Please feel free to submit your questions through the conference app at any time during the presentation. We believe that these new technologies will significantly enhance patient care and streamline hospital operations. Let's dive into the exciting world of 네, 이렇게 끝났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는 지금 뭐 하는 데냐면 Technology Conference예요. 기술 박람회 같은 데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막 이런 사람이고 나는 오늘 이런 걸 발표할 거다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our latest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on how they can be applied to improve healthcare services.
AI에서의 진전 사항과 그리고 그것들이 금마가 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보면 A의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볼게요. 쭉도 아니에요. 바로 밑에 있어요. The presentation will last approximately 45 minutes. 45분 동안 지속이 된다. 그래서 2번에는 B고요. 그 다음에 쭉 또 가볼게요. Followed by a 15-minute Q&A session. Please feel free to submit your questions through the conference app anytime during the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아무 때나 컨퍼런스 앱을 통해서 submit question 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How can attendees submit their question? 어떻게 질문을 제출할 수 있냐? Through the conference app. 컨퍼런스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각각 A, B, C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답들이 엄청 막 다 붙어 있죠.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 3와 4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답을 여기서 골랐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막 위에서 고민을 하고 막 소거법을 쓰고 이러면 밑에 문제들을 다 버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체크하고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련을 최대한 버려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걸 되돌려 들을 수 있고 이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은 건 그냥 못 들은 대로 넘겨가는 그런 마음을 비우는 연습도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일단 LC는 여기까지입니다. 꽤 그렇게 막 어려운 파트는 아니었던 것 같죠, LC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LC가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발판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리딩보다는 점수가 빨리 오르는 편이다 보니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LC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게 정설이죠. 그럼 이제 R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C 파트 5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트 5를 논하기 전에 앞서서 RC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새로운 컨셉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 어택입니다. 왜냐면 L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들려주는 대로 풀고 해야 되는데 RC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죠. 그게 장점이면서 또 안 좋은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막 3분씩 걸린다. 하나 문제씩 푸는데 3분씩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푸는데 대충 몇 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한 문제 풀 때 20초입니다. 20초. 대충 평균적으로 20초예요. 이 정도 난이도면 한 10초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각각 이게 문법 문제고 어휘 문제죠. 비중이 한 1대1 아니면 3대2 정도로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30문항이라서 뭐 그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파트이죠. 그래서 이 30문제를 1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너무 겁을 들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푸시다 보면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은 아닐 거예요.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The company has decided to blank its marketing strategy to increase brand awareness and reach a wider audience. To increase 이하는 수식해주는 부분이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중요한 거는 has decided to 땡땡이죠.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은 뭐뭐 하다 라는 의미가 to 뒤에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A, revise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5초 컷, 10초 컷을 내야 돼요. 그래야 약간 이런 어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속어법을 쓰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벌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The manager was impressed by the candidate's attention to detail during the interview. 자, 매니저는 너무나도 감명받았대요. 뭐에 의해서? candidate, 지원자의 어떠한 attention. 그러니까 디테일을 향한, 디테일에 있어서의 어떠한 집중에 너무 감명을 받았대요. 한번 볼게요. careless, 무심한, 뭔가 무심한 집중, 무심하게 집중, 어렵죠. 이제 meticulous, 뭔가 세심한, 이제 thorough, 아무튼 꼼꼼한 집중, 뭔가 말이 되는 느낌이에요. C, casual,
격이 없는 평소의 tension. 뭔가 조금 그렇습니다. hasty. 뭔가 성급한 집중. 말이 어설프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거 감명받은 부분이잖아요. 그럼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꼼꼼한 meticulou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어떤 단어로 넣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그런데 쓸 수 있는 시간은 이런 5초 컷, 10초 컷 문제에서 조금 아껴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5를 보다 보면 3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8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보통 12문제 정도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는 보통 한 10문제.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평균 10초,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평균 20초,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평균 30초를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뭔가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10분 정도 쓰시면 좀 적절하게 풀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파트 6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파트 6는 글이 막 많아졌다, 그쵸? 눈이 막 돌아가요. 근데 그렇게 막 두려워할 파트는 아닌 것 같은 게 파트 5가 그냥 지문 속에 묻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파트 5네, 파트 5네, 파트 5네, 파트 5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지문의 형태이다 보니까 문맥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둘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문장 삽입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맥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문맥을 고려해서 알맞은 문장을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잠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네 문제니까 이 한 지문, 그러니까 네 문제 푸는데 2분 드리겠습니다.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푸셨죠? 자, 해볼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team, as part of our ongoing efforts to enhance workplace satisfaction, we 땡땡땡. 사실 앞에 as part of부터 satisfaction part까지는 별로 영양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 한다는 거예요. A new feedback system을 언제부터? Next month, 다음 달부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다음 달부터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미래, 뭐 할 것이다. 이 형태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B란다. C, will implement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This system will allow employees to share their thoughts and suggestions with one another more effectively. 이 새로운 시스템은 직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걸 도울 거래요.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2번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The feedback collected could be reviewed by the management team on a monthly basis to ensure timely action. 그러니까 timely action, 그러니까 제때 시시각각 조치를 취해주기 위해서 이 피드백, 그러니까 수집된 피드백들이 이제 매니지먼트 팀에 의해서 리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도 장점이고 여기도 장점이다, 그쵸? 뭔가 이어지는 거예요. 뭔가 추가된 거고요, 그쵸? 그러면은 뭔가 이어줄 수 있는 이 접속 부사를 골라야 되는 문제네요. 문맥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말이 이상하죠? Meanwhile, 그동안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그동안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이상하죠? C 보도록 할게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추가적으로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너무나 부드럽네요. 그래서 C가 정답입니다. D 같은 경우엔 nevertheless,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뭔가 말이 안 맞죠? 이 nevertheless가 들어가려면 앞이 뭔가 부정적인 거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2번은 C고요. 이제 쭉 내려가 볼게요. We believe that open communication is key to fostering a positive work environment and are committed to acting on a feedback we receive. Employees will receive an email with instructions.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너네들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메일로 이 instruction 보내줄게. 이 사용법 보내줄게.
그래서 please take a few minutes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platform once it is launched.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좀 익혀. Furthermore, 게다가 we have scheduled a series of workshops to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이 프로세스 익히기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준비했어. 그러면 이 뒤에 올 내용은 대충 상상해보면 꼭 와줘. 알았지? 이거랑 이거 들으면 이게 좋아질 거야. 이거 들으면 너네들 작업 능률이 올라갈 거야.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면 엄청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A. These workshops will help you use the new system better. 뭔가 자연스럽다, 그쵸? B. The feedback system will replace all previous methods.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죠? 새로운 시스템이 옛날 방법들 다 대체해버릴 거야. 뭔가 갑작스러워요. 그래서 좀 제끼고. C. We hope you will participate actively in these meetings. 오, 뭔가 꼭 와줘의 느낌이니까 뭔가 맞는 것 같아요. 남겨두고. D. The workshops will be optional for all employees. 근데 이건 아니에요. 남겨둘 수 있는데 뭔가 그렇게 찰지게 뭔가 탁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A와 C를 그럼 한번 볼게요. A, 이거 하면 너네들 이거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 될 거야. C, 너네들 꼭 와줘. C가 안 돼요. 왠지 알아요? 여기 in these meetings이기 때문이에요. 미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회의인데요. 워크숍과는 다르죠. These meetings가 되려면 앞에 그 meetings가 나와야 되는데 회의가 나와야 되는데 회의에 대해서 언급된 건 없잖아요. 워크숍에 대해서만 얘기가 됐지. 워크숍과 미팅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C는 제껴지고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계속 가봅시다. For any questions or technical support, you can reach out to the IT department. 땡땡 should be able to assist you with any issues you encounter. 그러면 주어 자리죠. 그래서 의미상, 그냥 의미상 금마들은 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여야 하니까 금마들에 해당하는 A, they 여야겠네요. them은 목적격이라서 안 되고 C는 그냥 안 되는 거 아시겠죠? D도 그냥 그들의 것이니까 안 되고. 그렇게 파트 6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처음에 봤을 땐 조금 쫄렸는데 근데 막상 풀어보니까 그렇게 별거는 아니죠. 별거일까요? 어쨌든 답을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이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트 5와 다르게 문항당 권장풀이 시간이 20초가 아니라 30초입니다. 그러면 지문당 이게 4문제씩 딸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문당 쓸 수 있는 시간은 2분인 거죠. 이게 총 16문제니까 4개의 지문, 그러면은 총 쓸 수 있는 시간은 8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아닌가? 어쨌든 네, 파트 6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7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더 많아졌어요. 눈이 막 돌아가죠. 근데 이제 그냥 대충 건더기만 골라내는 느낌으로 정보를 건져내면 되는 파트입니다. 이 RC의 파트 7이 아무래도 가장 이 reading comprehension, 독해 영역이라는 말에 제일 잘 어울리는 파트인데요.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무래도 파트 7입니다. 총 54문제로 100문제 중에서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파트이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What is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askmaster in the workplace? 뭔가 implementing Taskmaster, 이 Taskmaster라는 거를 도입을 하나 봐요. 하는데 그거의 목적이 뭔지를 묻고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When will the training sessions for Taskmaster begin? 이 트레이닝 세션을 해주나 봐요. 복지가 좋네요. 어쨌든 언제 시작하는지 두 번째 묻고 있고, 세 번째, What are employees asked to do regarding the training sessions? 뭔가 직원들이 요청받는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네요.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권장풀이 시간이 문제당 1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읽고 문제까지 푸는데 3분 정도가 권장 시간이 되겠네요.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먼저 읽고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먼저 읽고 난 뒤에 문제들이 묻는 거가 무엇인지 계속 되뇌이면서 그러면서 지문 속에 있는 정보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대충 읽어볼게요. To all employees, as part of our ongoing efforts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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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we are implementing a new project management tool called Taskmaster starting next month on April 2nd. 다음 달부터 이거 도입한다는 거죠. This tool is designed to simplify our work process and improve communication among team members. 이 툴은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뭔가 제작된 목적을 얘기해요. 그러면 조금만 꼬아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툴을 도입한다는 것은 도입의 목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즉 도입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this tool is designed to simplify our work process. 우리들의 작업 이 단계,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쭉 보다 보면 to increase 아니고 to streamline 뭔가를 간소화시킨대요. 뭐를? workflow. to simplify our work process. 자, 이 작업 흐름을 간소화하는 거,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하는 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paraphrase 돼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paraphrase는 파트 7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답도 그대로 여기 뺏겨져 있으면 사실 이건 숨은 그림 찾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토익 문제 내는 사람들이 비슷한 말로 슬며시 바꿔서 선지로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그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이고요. 그 다음에 when will the training session for the taskmaster begin? 언제 트레이닝 세션이 begin 하는지 묻고 있네요. 계속 읽어 가볼까요? The implementation of Taskmaster will involve a series of training sessions to ensure that everyone is comfortable using the new system. These sessions are scheduled to begin on the next day of the implementation. These sessions are scheduled to begin on the next day of the implementation. 시행 날짜 바로 뒷날에 이 트레이닝 세션이 시작할 거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트레이닝 세션 언제 시작하는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April 2nd 여기 나와 있잖아요. Starting next month on April 2nd 4월 2일부터 도입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트레이닝 세션이 스케줄 되어 있어요. 스케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세션이 4월 3일에 시작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C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고 가볼게요. Attendance is mandatory for all staff members as the tool will become an integral part of our daily operations. 그냥 꼭 와 이거죠. 계속 읽고 가보자면 In addition to improving efficiency, Taskmaster offers features such as task tracking, deadline reminders, and collaborative platforms that will help us manage projects more effectively. We are confident that this change will positively impact our productivity and project outcomes. 그냥 장점들을 설명해 놓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or require further informa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your department manager or the IT support team. 혹시라도 말이야, 너가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전혀 주저하지 마. 뭘 주저하지 말라고? 이 디파트먼트 매니저, 너네 디파트먼트 매니저한테 혹은 아니면 우리 서포트 팀, IT 서포트 팀한테 문의하는 거를 막 꺼리지를 마.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We appreciate your cooperation and are excited to see the benefits that Taskmaster will bring to our organization.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네요. 그러면 한번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A. Attend only if they are available. 가능하면 참석해라. 아니죠? mandatory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있지? 여기 mandator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니고. 자, B. Complete an online survey. 서베이에 관한 부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설문조사에 관한 부분 없었죠? 그래서 아니고요. C. Feel free to make an inquiry.
이것도 paraphrase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please do not hesitate이라고 되어 있죠. please do not hesitate. 이게 feel free to make an inquiry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 prepare a report. report 준비하란 말 없었죠? 그래서 D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이제 파트 7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트 1부터 7까지 쭉 한번 달려와 봤어요. 우리가 한 문제씩만 건드려 봤는데도 시간이 이 정도 걸렸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할 거예요. 이제 이건 제가 파트 1부터 7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파트 1은 사진 묘사하는 거, 올바르게 묘사하는 거 고르는 문제였죠. 틀리면 안 되는 파트라고 말씀드렸고 6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중 없는 파트예요. 넘어갑시다. 파트 2 같은 경우는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뚱딴지 같은 대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어법을 사용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그냥 A, B, C가 있는데 A, B, C를 짝짝짝 제낀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세 개 다 답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답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정도를 좀 매겨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X5 이것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X 세모 5 이 3단계를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A, B, C를 들으면서 X 세모 5 이렇게 표시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어떤 건가요? 5를 했던 세 번째 선택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상황, 이제 X 세모 X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뭘 골라야 되죠? 세모 표시를 해놨던 B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럼 쌤, 세 개 다 X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세 개 다 세모면 어떻게 해요? 그럼 찍어야 됩니다. 그런 파트가 파트 2.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어법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문사 같은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함정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 3와 4는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파트 4에서 말씀을 드렸죠. 답이 들리고 난 뒤에 바로 다음 문제의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체크를 하고 나면 바로 넘어가는 연습을 들이셔야 됩니다. 위에서 뜸들이고 막 시간 버리는 그런 습관 들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하긴 했지만요. 미리 문제를 읽어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트 3와 4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친절하게 또 읽어줘요. 성우 아저씨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아까 우리가 막 What will the woman do next week?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성우 아저씨가 친절하게 읽어줘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막 필요가 없잖아요. 심지어 그거 그 문제 시작하기 전에 읽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 다 끝나고 난 뒤에 문제를 읽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문제들을 읽어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다음 문제의 문제들을 미리 스캔하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충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리 문제 읽어두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문항수는 각각 39, 30문제 해서 총 100문제입니다. 이게 몇 분이라고요? 45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5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5는 문장 속에 빈칸 채우는 유형이었어요. 문항당 대충 한 20초 정도 쓰시는 거 추천드렸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10초, 20초, 30초 나눠서 쓰시는 거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30문제 해서 대충 한 10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트 6는 파트 5와 비슷한 유형이면서 비슷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유형이었다. 그쵸? 지문 속에 빈칸 채우는 거였고요. 문항당 30초, 지문당 2분 추천드렸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트 5와 조금 결이 많이 달라요. 문맥을 많이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비중이 큰 파트는 아니라서 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16문제니까. 이제 대망의 파트 5입니다. 이제 대망의 파트 7입니다. 이제 지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RC의 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문항당 1분 정도 쓰시는 게 적절하고 이게 문제 유형마다 다르긴 한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지문 하나에 문제 3개 딸려 있는 그런 유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지문 2개가 나오고 문제 5개 아니면 지문 3개가 나오고
문제 5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지문, 삼중지문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유형인데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어쨌든 그런 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 수가 5개이기 때문에 최대로 풀 수 있는 시간이 5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을 만났든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5분입니다. 최대가 5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 5분 쓰시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총 54문제 해서 그래서 다 합치면 몇 분일까요? 75분이 안 됩니다. 75분 동안 이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5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킹도 해야 되죠? 그래서 마킹 시간 빼면 그러면 이제 마킹 시간 한 3, 4분 정도 추가하면 그러면 이제 이 5, 6, 7 이 푸는 시간이 딱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토익의 구성까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토익의 구성을 한번 살펴봤는데 엄청 전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토익을 공부할 때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휘 학습, 문법 학습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단순히 어휘나 문법을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2시간 동안 200문제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이 루틴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다듬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루틴을 잘 형성해 나가야겠죠. 그 루틴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을 드려볼까 해요. 이제 우리가 일단 처음으로 제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내 점수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 700점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공고를 보니까 막 900점이 갑자기 필요해졌어요. 졸업을 하려니까 아니면 공모전에 나가려니까 900점이 갑자기 필요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목표가 설정이 되죠. 그럼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900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200점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은 알바나 그런 거 생각하면 2시간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대충 한 3개월 정도 공부해야겠구나 하면서 이 학습 기간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이 플랜에 근거해서 이 학습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학습을 하다가 중간에 시험도 한번 쳐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부족했네 이 부분 더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다시 학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거죠. 시뻘겋네요.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당하는 거죠. 난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졸업을 해야 된대요. 900점을 넘겨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목표가 설정당합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기간도 설정당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3개월 안에 900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토익이 뭔지도 알아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아보고 유형까지도 다 알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익 교재도 사봤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고 이제 내 점수,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큰일 났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이 이게 괜히 자극이 돼가지고 억수로 빡시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습을 하기가 싫어져요. 너무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친구랑 만나는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 일상적인 생활이 좀 무너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 학습 자체도 좀 쉬게 되고 비정기적으로 비규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최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2시간씩 찔끔찔끔이라도 매일 하는 게 낫지 8시간씩 하루에 쫙 쏟아붓고 3일 쉬고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이 플랜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나의 점수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수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집들을 4개를 추천을 이번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뒷광고는 아니고요. 광고면 좋겠지만 어쨌든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문제집들 중에 하나를 한번 3세트 정도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문제집들은 이제 2023년에서 2024년에 나온 문제집들에서 꽤 따끈따끈한 녀석들이고요. 최신 기출 경향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집들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거는요. ETS 토익 정기시험 실전 천재입니다. ETS가 토익의 출제 기관이라는 건 아시죠? 약간 수능으로 치면 EBS 교재 수능 특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ETS가 만든 이 기출문제 기반 문제집들 이 2권 추천드립니다. 둘 다 2023년에 나온 문제집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랑 그 다음에 YBM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YBM의 강점은 아무래도 ETS와 동시에 기출문제를 쓸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YBM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를 직접적으로 내다 쓰진 않지만 그래도 기출문제의 흐름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2024년 12월에 나왔어요. 나온 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된 엄청 뜨끈뜨끈한 책입니다. 그래서 엄청 마음에 드는 친구고요.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개인적으로 불후의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집입니다. 해커스 토익 천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6년 전에 토익을 공부했을 때 이미 쓴 책이기도 해요. 그만큼 꽤 많은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문제집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나온 최신 개정판입니다. 이제 ETS와 YBM과 다르게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라이선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출문제의 느낌과는 조금 뭔가 달라요. 약간 그 찰진 느낌이 뭔가 달라요. 착 달라붙는 느낌이 조금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푸시면서 실전 대비가 조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소개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기본적인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토익이란 시험이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또 그에 기반해서 그런 구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시면 좋겠는 거 하나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셀프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점수대별로 쓸 수 있는 학습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